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규모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등 5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난 지 1년이 된 가운데 정부가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제2의 오송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용의자 단독 범행으로 추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치 폭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산 유도 로켓 비궁이 미국에서 진행된 실사격 시험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비궁은 시험평가에서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한국 유도무기 체계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과 전북 완주군 등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이반면 등 5곳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또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이번 달 말까지 합동조사 등을 실시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계획입니다.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 조사 등을 지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사전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집중호우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란 보고를 받고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방과 배수시설 점검 등 집중호우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14명이 안타깝게 사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이 새롭게 설치되고 관리 체계 정비가 추진되어 왔는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하차도 한쪽으로 배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1년 전 7월 15일 오전 8시 30분쯤 궁평이 지하차도에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사흘 동안 400mm 넘는 폭우가 내려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졌고 400여 미터 떨어진 지하차도로 강물이 급격히 흘러들어갔습니다. 지하차도를 지나던 버스와 화물차 등 차량 17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궁평이 지하차도. 현장엔 침수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들이 설치됐습니다. 물이 차올랐을 때 지하차도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25m마다 사다리를 놨고 핸드레일도 설치했습니다. 곳곳엔 구명조끼와 튜브, 밧줄이 들어있는 장비함도 마련돼 있습니다. 터널 안에 물이 15cm 이상 차면 차량 진입 금지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차단시설이 내려옵니다. 차단시설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있는 전광판에도 차량 진입을 금지하는 표시가 뜹니다. 터널에 물이 차는 걸 확인한 차량들이 터널에 들어가기 전 차량을 돌릴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지하차도가 15cm 이상 침수되거나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경우 관리 주체가 즉시 지하차도를 통제하도록 통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대상도 기존 16곳에서 431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연말까지 431곳 중 285곳의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총 5개 지하차도가 있는데 금년 8월까지 100%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궁평이 지하차도나 오창 지하차도, 마송 지하차도, 묵방 지하차도,
이런 데는 다 설치를 했고 지금 학평 지하차도 하나만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 올 여름철에 신설 제방과 함께 기존 제방도 유지하는 이중 제방 형태로 홍수 피해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달부터 내비게이션으로 홍수 위험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궁평이 지하차도에선 오송 참사 일주기 추모식이 거행됐습니다. 유가족 등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KTV 김현지입니다. 네, 앞서 뉴스 리포트로 전해드렸듯이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가 큰 5개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특별 재난지역 지원 내용, 또 앞으로의 날씨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먼저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집중호우로 접수된 피해 현황은 사망자가 5명입니다. 주택과 차량 침수, 옹벽 붕괴 등 민간 재산 피해는 모두 200여 건이 보고됐고 도로나 제방유실 등 공공시설물 손상 사고는 500여 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 지역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됐고 충남과 경북, 대전과 전북이 차례로 피해가 컸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 사례는 더 늘어날 거로 보입니다. 자, 특히 피해가 큰 지역인 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같은 5개 지역을 정부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이 피해 발생부터 선포까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됐군요. 네, 먼저 살펴볼 게 있는데요. 특별 재난지역 선포 요건입니다. 피해 금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피해 규모가 시군구는 50억에서 110억 원 초과, 읍면동은 5억에서 11억 원 초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피해 합동조사 전에 특별 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선포는 빠르게 됐고 그러면 이렇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들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일부가 국비로 전환됩니다. 피해 복구비의 최대 80%가 국비로 지원되는 만큼 지자체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을 덜게 됩니다. 복구 예산 부담을 덜게 되면 주민들을 위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세제 혜택,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재난 피해액 산정 대상에 농작물과 가축, 수상생물이 포함돼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부는 앞으로 범정부 피해 합동조사를 통해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대통령께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자, 앞으로의 기상 상황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 장마 기간에 비가 계속 내리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갑자기 퍼붓다가 또 구름이 잔뜩 끼어서 흐리기만 한 경우도 많았고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비가 예보가 돼 있습니까? 네, 올해 장마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올해 장마철 수도권에 누적 최대 250mm에 육박하는 비가 내렸습니다. 역대 장마 일수 역시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데요.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우기에 가까워지고 있는 양상이기도 합니다. 기상청은 잠시 소강 상태인 장맛비가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중부지방은 17일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기상청은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예상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들 보셨겠지만 얼마 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강원도 원주에 마치 하늘에 구멍에 뚫린 듯이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이른바 송곳폭우 사진이 화제였는데요. 자, 바로 이런 국지성 호우가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얘기죠. 네, 낮 동안 강한 햇볕에 하층 공기가 달궈지면서 상하층 기온차가 더 벌어진 대기 불안정 상태로 특정 지역에 많은 비를 쏟게 만드는 건데요.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국지성 호우가 내리면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야외 외출을 피하고 지하 통행은 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앞으로의 기상 전망 알아봤습니다. 신국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이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 폭력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충격을 받았을 미국민에 대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오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 야외 유세 중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격당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유세장에 있던 남성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른쪽 귀 윗부분 관통상을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범은 토머스 매슈 크록스라는 이름의 20살 남성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살됐습니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FBI가 용의자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용의자의 범행 동기나 정치적 신념은 불분명한 상태이며 정신병력이나 범죄 경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직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은 이번 테러에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외교부를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형태의 정치 폭력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을 미국민들을 위로하며 한국민들은 미국민들과 함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외교부와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구조적인 문제고 정치인들이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보고요. 김열수 실장은 극단의 정치가 정치인 테러 같은 참사를 빚었다고 분석하면서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과 함께 경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통일부 차관에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내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내정자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등을 역임했다며 대변인으로 보여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정책을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후임 대변인을 언론인 출신의 정혜전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발탁했습니다. 신임 대변인의 인사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선 이 언론과 소통하고 언론인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대변인은 제가 먼저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자주 접촉해서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성과를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취임 후 국내 언론과 첫 인터뷰를 했는데요. 파파로 사령관은 미군 고위 관계자론 처음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변차연 기자입니다.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지난 12일 림팩 훈련을 계기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 인태사령부는 한반도와 대만 등 주요 전략 지역을 포함해 지구 표면의 약 절반을 관할하고 주한 미군 사령부도 지휘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은 일관되게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에 따라 설립된 고위급 전략 상설 협의체 핵협의그룹에서 북한의 핵 이슈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rough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we're in a constant dialogue at very high levels of secrecy to find a strategic way ahead to deal with the issue. 파파로 사령관은 한미 전력 통합과 방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한국의 핵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If the operational analysis leads us to believe that, then we can move forward at a later date. 최근 한국 핵 잠수함 확보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 출범하는 등 국내에서 핵 잠수함 도입 여론이 높아지는 데 나온 첫 미군 최고위급 장성의 발언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도입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견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습니다.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대신해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가 미 전술핵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 결정은 한국에 달려있다며
NCG와 같은 높은 정부 수준에서 한미 간 토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인태사령부 방문에 대해서는 매우 전략적인 방문이었다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러북 밀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변차연입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유도로켓 비궁이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실사격 시험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비궁은 100% 명중률을 기록하며 한국 유도무기 체계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산 유도로켓 비궁이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최종 시험평가 FCT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비궁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 무인 수상정에서 진행된 FCT에서 6발 모두 표적을 명중시켰습니다. 이로써 비공은 지난 2019년 FCT 프로그램 대상 무기체계로 지정된 이후 이번 최종 시험까지 단 한 발의 오차도 없는 100%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미군 수뇌부는 비공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시험평가 장소인 한국 상륙함 천자봉함을 직접 찾았습니다. 프란체티 해군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가 공동으로 차세대 무기체계를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것은 양국의 매우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공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In fact, when I visited the Korean ship, that's the first thing I saw when I stepped aboard was the Poniard. We're definitely open to it. 비공이 통과한 FCT는 미 국방부가 해외 방산 기업이 만든 무기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기술력을 검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험 평가 난이도가 까다로운 FCT를 통과하며 대한민국 유도무기 체계가 미군에서 도입을 고려할 정도로 우수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미국의 엄격한 무기체계 시험 절차를 통과함으로써 대한민국 유도무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편 비공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만큼 미국과의 수출 계약 체결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오늘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이나 복귀가 확정되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전국의 수련병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전공의들의 복귀나 사직 여부, 처리 시한을 통보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있는 소속 전공의들에게 사직이나 복귀 의사를 물어 최종 결원을 확정짓기 위함입니다. 해당 공문에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련병원 전체 인력 가운데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내년도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면 병원 입장에선 불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혼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수련병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사직이나 복귀를 결정하라고 문자와 전자우편을 통해 최후 통첩했습니다. 복귀하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전공의들은 돌아올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해 일괄 사직 처리됩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사직서 수리 시점은 6월 4일입니다. 사직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6월 4일 기점으로 공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전공의 복귀나 사직 처리가 완료되면 수련병원은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해 오는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병원별 전공의 채용 숫자가 결정되고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됩니다. 전문의 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장에게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거나 연도별 수련 과정 이수 등 각종 수련 상황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가 한 달에 3만 원인 주택을 내놨고 정부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신설하고 출산 때 추가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깔끔한 흰색 인테리어에 전용 면적 65에서 70제곱미터, 작지 않은 크기의 임대주택. 인천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 임대료 하루 1,000원에 1,000원주택을 내놨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주택이 인천도시공사가 최근 통째로 사들인 신축 빌라입니다. 인천시는 이 주택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달 3만 원을 받고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는 일정 소득 이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원주택 공급은 민간주택 월세 76만 원 대비 약 4% 수준으로 자녀 양육 및 주거 마련에 보탬이 되고자 합니다. 인천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주거비용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다양한 지원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내놓은 특단의 주거지원 정책에 청년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집이 있어야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나 저희 예비 신혼 부부들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되게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진짜로 개인 말고 결혼을 했을 때 그 집에서 살 정도의 크기와 그러한 지원 정도라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을 최대 35%까지 확대하고 공공 분양 일반 공급 물량 내에도 신생아 우선 공급 50%를 신설합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신규로 발굴할 택지 2만 호 물량의 최대 70%를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통상 생애 한 번에 당첨만 허용했던 특별 공급은 출산 시 추가 청약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합니다. 아울러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최다혜입니다. 올해 1학기부터 일부 초등학교에서 운영을 시작한 늘봄학교가 2학기엔 전국의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인데요. 늘봄학교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봤더니 학부모와 학생 모두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1학기 늘봄학교를 도입한 초등학교는 2,963곳입니다. 정규 수업 전후로 돌봄 시간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건데 초등학교 1학년생 80.7%가 참여하면서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 1학기 돌봄 이용 대기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돌봄 수요가 높은 저학년생들이 늘봄 프로그램으로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결과 늘봄학교 운영에 만족한다는 학부모 응답은 80%를 넘었고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는 90%에 육박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 총리는 늘봄학교를 찾아 이 같은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2학기 늘봄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확대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서 또 인력, 공간, 프로그램 지원도 또 강화될 예정입니다. 늘봄학교가 전국 초등학교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범부처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민관협력 늘봄 프로그램 880개와 공간자원 6,000곳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 배치에도 힘씁니다. 1학기에 기간제 교사 등 늘봄 지원 인력 2,000여 명이 배치된 데 이어 2학기부턴 늘봄 전담 실무사 3,500여 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전국의 지자체 가운데선 처음으로 경기도 파주에 국립박물관 문화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축구장 10개가 넘는 땅에 박물관 5개가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열린 수장고 형태로 관람객들과의 거리도 좁혀질 걸로 기대됩니다. 김창규 기자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2층 높이 천장까지 유리로 만든 수납장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 뒤편으로 꽃과 물고기가 그려진 백자부터 항아리와 술병까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다양한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 형태로 조성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는 15개 수장고에 100만 점 넘는 소장품이 보관돼 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이 민속박물관 근처 부지에
국립박물관 문화 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축구장 10개가 넘는 크기의 땅에 박물관 5개가 들어서는 겁니다. 문화 클러스터에는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와 함께 2008년 숭례문 화재 때 타고 남은 잔재가 전시된 전통 건축 부재 보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무대예술지원센터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 분관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문화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이유는 부족한 수장 공간 때문입니다. 역사박물관의 수장 밀도는 기준의 6배를 넘겼고 한글박물관 수장고 포화율도 114.2%입니다. 이에 두 박물관 모두 민속박물관 수장고를 빌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근처 부지에 분관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두 곳 모두 열린 수장고로 만들어 관람객과 거리를 좁히고 수장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느 박물관과 달리 소장품을 중심으로 하는 개방형 박물관입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세부 운영 체계 등이 앞으로 준비가 돼야 됩니다. 문화 클러스터 조성 추진 현황을 점검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민속과 근현대사, 한글과 연극 등 클러스터 내 협업으로 다양한 창작물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지역 안에서 서로 잘 협업이 돼갖고 이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서 결국 제2, 제3의 새로운 창작물들이 더 만들어지고 정부는 시작 단계인 만큼 편의시설과 교통, 교육 프로그램 등을 준비해 관람객이 많이 찾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예식장, 드레스, 메이크업, 촬영 등 웨딩업의 가격 오름세가 상당합니다. 관련 민원도 꾸준히 늘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접수된 민원이 작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는데요. 최근 3년간의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00여 건으로 예식장업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결혼준비 대행업, 촬영업, 예복업, 미용업 순으로 많았습니다. 웨딩업 전반의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다며 비용 부담을 호소하는 민원부터 예식장 이용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불투명한 가격 정보, 촬영 후 결과물 미제공 등 다양한 민원들이 있었는데요. 국민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에 전달해서 결혼준비 대행업의 표준 약관 마련,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비 부부를 울리는 결혼식 바가지가 하루빨리 사라지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식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급하게 어학 성적 확인서가 필요하거나 그동안의 어학 성적을 조회해봐야 한 적, 취업준비생이라면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앞으로는 토익 등 어학 성적을 통합 채용 포털에서 등록 관리하고 정부24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수험생 편의를 위해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간 활용하도록 관리하는 어학 성적 사전 등록 서비스를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통합 채용 포털로 전환했는데요. 그동안 하나만 등록할 수 있었던 어학 성적을 종류와 종수에 관계없이 복수 등록할 수 있게 하고 등록된 어학 성적 확인서는 정부24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공공기관 등 채용에 어학 성적이 필요할 경우 채용 담당자가 직접 지원자의 성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해서 채용을 위한 행정 처리 기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여름 휴가철, 낯선 지역으로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휴가철 활용하면 좋은 자동차 보험 특약 정보를 소개했습니다. 우선 장거리 교대 운전에 대비해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주는 특약이나 렌터카 사고를 보장해주는 특약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는데요. 배터리 방전 등의 긴급 출동해주는 특약도 있기 때문에 급할 때 보험회사 콜센터로 연락하면 신속히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여름철 자동차 사고 중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미리 알아두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금감원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와 경찰에 사고 접수한 뒤 현장을 꼼꼼히 촬영하고 보존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무더운 여름밤 덕수궁 석조전으로 문화 피서 떠나보면 어떨까요? 오는 24일 오후 7시 덕수궁 석조전에서 덕수궁 여름음악회가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와 2021년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함께 마련하는 4번째 공연인데요. 비극적이며 격정적인 드라마를 보는 듯한 핸델, 할보르센의 파사칼리아로 시작해 미국 원주민 음악과 흑인 연가에서 영향을 받은 경쾌한 리듬의 실내악 등이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국능유적본부 통합누리집에서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외국인에 대해선 10명에 한해 현장 접수도 가능하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덕수궁 관리소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머무는 철부지 머무는 무지개 머무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머무는 방랑자 머무는 외로운 그림자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듯이 날개짓하며 날아가는 니스의 새이니를 꿈꾸는 머무는 환상가 그런데 왜 머무 앞에 있는 생은 행복한가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머무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머무는 철부지 머무는 무지개 머무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머무는 철부지 머무는 무지개 머무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머무는 철부지 머무는 무지개 머무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머무는 방랑자 머무는 외로운 그림자 너무 기뻐서 박수를 치듯이 날개짓하며 날아가는 니스의 새들을 꿈꾸는 머무는 환상가 그런데 왜 머무 앞에 있는 생은 행복한가 인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머무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머무는 철부지 머무는 무지개 머무는 생을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하늘 흐린 가운데 오늘 밤까지 전국적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강원 영동 5에서 20,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한편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비가 계속 오고 있고 오늘 저녁 전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밤에는 전남, 경남까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제주와 남해안에는 50에서 100, 많게는 150mm 이상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전남과 경남에는 30에서 80, 많은 곳은 120mm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 전북과 경북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기온은 내려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 24도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낮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낮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흐리다가 내일 낮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 내외를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8도, 대전과 춘천 30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흐려져 내일 저녁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은 25,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역에는 아침부터 저녁 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 29도, 제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 비가 오겠고 물결은 서해에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삼복 중 첫째 날인 초복을 지났습니다. 삼복더위 하면 흔히 삼계탕을 떠올리지만 고래로 삼계탕 말고도 기력을 보충해주는 음식이 많은데요. 면역력을 강화해주는 장어는 물론 밭에서 나는 쇠고기로 불리는 콩국수도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합니다. 우리 농수산물과 함께 올 여름도 건강하게 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